안녕하세요. 도하나 도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기초 강의를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2013년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입이 트여서 지금은 경제방송 앵커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좀 즐겨 하시거나 경제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구면일 수도 있겠네요. 프레젠테이션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혹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이 6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써부터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 프레젠테이션이 멀고도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잘하기까지 시간이랑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 도하나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프레젠테이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프레젠테이션 밑그림을 그리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1강에서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14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생 기억하시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미생에서 인턴 사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학생이라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회사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하게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디어 혹은 이제 직장에서 남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서 아, 프레젠테이션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다면 저와 함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은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6글자 많이 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발표란 어떤 사실이나 결과물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PT, 우리가 즉 프레젠테이션을 PT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이 PT는 PPT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PPT가 됐든 PT가 됐든 되게 혼동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PPT는 여러분들이 하실 PT의 도구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은 꼭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젠터. 앞으로 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공부를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분들, 여러분, 그리고 저 이런 사람들을 프레젠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도구, 프레젠터, 즉 PPT를 넘기는 도구를 또 하나 프레젠터라고 말한다는 점,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왜 잘해야 됩니까? 프레젠테이션 못하면 밥 굶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이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요즘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대세죠? 그쵸? 좋아요와 공감을 많이 받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요즘 사람들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아니면 끝까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요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처음 보는, 오늘 영상을 통해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나 설득을 잘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경제적인 이윤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인데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라도 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은 뭐 요즘 이런 미디어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직장이든 혹은 학교에서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공유를 유발을 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 청중이라면 어떻게 내 말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지 늘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상 요즘 최근에 많이 보시죠. 이 영상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설득시키려면 좀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 있는 반면 한 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이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감정이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구독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앞으로는 더더욱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기획입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3P, 원메시지, 이렇게 제가 크게 2갈래로 이제 나눠봤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3P 같은 경우는 느낌이 오시죠? 알파벳 P로 시작하는 3가지 중요 요소가 기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원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해설을 해보면 원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으면 안 돼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딱 기획 단계에서 설정을 해놓고 고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내보시면 기준 있잖아요. 기준 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그 전체적으로 흔들리잖아요, 줄이. 그래서 이 원메시지를 기획 단계에서 딱 정해놓고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 그 중요한 원메시지가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원메시지 기획 단계에서 꼭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PPT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뭐 미술 전공도 아니고요. 디자인적 감각도 없어서 옷도 잘 못 입고 메이크업도 잘 못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디자인적 요소에서 색감, 폰트, 배치 이 3가지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도 충분히 예쁘고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 PPT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입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피치만으로도 정말 강의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스피치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하실 때 뭐 지키면 좋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표정, 말투, 속도, 바디랭귀지 등 정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프레젠터라면 갖춰야 할 스피치적 애티튜드, 자세에 대해서 스피치 시간에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도 남들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들만 꼭꼭 집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강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은요, 3가지 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파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기획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지, 발표하는 자리인데 PPT가 가장 가독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이제 IR 피칭이나 뭔가 그런 경쟁 PT 자리에 가보면 PPT 자체를 사업 계획서로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PPT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발표 같은 경우는 스피치를 잘해야 결국에는 전달이 될 건데 스피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쪽 파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중요도는 어떤 PT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축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PT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3가지 요소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어떤 사실이나 결과물을, 즉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신 것들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과 스피치겠죠.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한 것을요, 디자인과 스피치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앞으로 열심히 배워보실 텐데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모두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스티브 잡스처럼요. 여러분도 이 스티브 잡스 씨의 PT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PT의 대가라고 하면 이분을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폰을 세상에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의 PT가 굉장히 유명한데 시간이 되시면 그 PT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발표의 롤모델은 각자 다르겠죠. 만약에 롤모델이 있으신 분들은 나도 그분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목표를 삼으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나는 아직 PT의 목표나 이제 PT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티브 잡스 씨의 PT를 한번 보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미니 숙제 같은 거죠.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린 건데 아무래도 발표의 롤모델을 한 명쯤은 설정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만나요.